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얼마 전부터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제 결혼이 이렇게 실패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저희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아프셨습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들 했지만 그 희망은 극히 적었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덜 고통스러우시길 바라며 병원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 집의 상황을 남편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시댁에서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빠를 보내드려야 할 때가 왔나 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저희들의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셋이 모두 휴가를 내고 아빠를 돌아가며 지켜드리기로 했어요. 아빠의 임종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 남편은 알겠다는 짧은 답을 하더군요.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시댁에서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부모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온 상대방 차와 정명추돌을 하여 두 분 다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골절이 심하고 수술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곧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친정도 시댁도 이런 상황이니 정말 너무 심란했습니다. 많이 아픈 두 분이시지만 지금 아빠의 상황이 총각과 다툴 만큼 위중하여 전화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괜찮다고 당신들이야 수술하고 나으면 되지만 저희 아빠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그 곁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남편이 그럽니다. 명절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명절? 명절이요? 지금 우리 상황에 명절을 따질 때인가요? 그래서 난 그런 것까진 모르겠다고. 명절은커녕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매년 명절이면 큰 집에 가서 지내지 않느냐고. 그런데 시부모님 저리 계시고 저희 아빠 오늘 내일 하시는데 큰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집안이 이 모양인데 명절 챙기고 있게 생겼냐고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하는 말이 큰 아버지께서 집안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 남편이라도 차례를 지내러 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큰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아빠 걱정에 다친 시부모님도 못 찾아뵙고 있는데 명절이요? 큰아버지 댁이요? 너무 웃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야겠냐고 물으니 큰아버지께서 당일 아침에 차례에 꼭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차례보다 부모님을 뵙는 게 먼저 아니겠냐고. 나는 우리 아빠 곁에 있을 테니 당신이 시부모님 뵙고 그리고 큰 집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음식은 며느리가 가서 해야 하는 건데 라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음식? 무슨 음식? 명절 음식? 니네 집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지금 나보고 만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아니, 큰 집에 가면 형수님들도 다 계실 거고 어르신들도 다 계실 텐데 부모님이야 당연히 다쳐서 못 오시는데 너도 못 가고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다들 집안에서 여자들 음식 했을 텐데 나는 가서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나보고 가서 음식하라고? 아니, 어차피 처형이랑 처제가 장인어른 같이 지키고 있으니 자기가 몇 시간 안 있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러기 싫은데? 우리가 며칠씩 돌아가면서 아빠를 돌보고 있지만 아빠가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난 아무런 걸리적거림도 없이 아빠한테 달려오고 싶을 뿐이야. 당신 눈엔 그게 사치 같니? 그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명절이고 당신은 며느리고. 며느리? 며느리가 뭐?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아빠 잘 보내드리라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절을 운운하면서 음식을 하라 말아야. 뭘 그렇게 화를 내냐.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넌 우리한테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이야. 상식? 지금 나한테 상식이라고 말했어? 명절은 몇 달 뒤에 설날 또 오고 내년에 추석도 또 있어. 그런데 우리 아빠는 돌아가시면 못 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우리 아빠보다 그깟 명절이 중요하니? 큰 아버지 눈치가 더 무서워? 그러면 처형도 초조해도 다 시댁 안 간대냐? 다 안 가. 아니? 다들 오지 말래. 형부도 제부도 명절 아침에만 잠깐 다녀오고 집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당시만 이러는 거야. 알아? 정말 남편에게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그간 남편에게 바란 거 없어요. 아픈 우리 아빠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다 사실지 모르니 아빠에게 작은 추억이라도 더 만들어 두고 싶었지만 이미 많이 앓으셔서 야일 대로 야이였고 그 모습이 저희도 안타까운데 평생 남으로 지내오던 남편은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그간 사이로서의 도리? 그런 거 바란 거 없습니다. 아빠가 말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제 남편과 대화도 나눠본 적도 없지요. 그냥 가시는 길만이라도 지켜드렸으면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욕심인 걸까요? 그 일 있고 얼마 후 아빠는 저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젠 가실 때가 되어 가셨다는 것도 아는데 그간 마음을 참 단단히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힘들더군요.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다 너무 허망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빠 도리와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고 싶었을 건데 먹고 살기 바빠. 딸들 키워내기 바빠. 매일 일터로 쫓겨나셨었으니 그리고 얻은 병에 남은 세월을 저리 허비하시고 가셨으니 그런 아빠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명절에 큰집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당장에 써야 할 제 짐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장면처럼 캐리어에 제 짐들을 챙겨 나왔어요. 그런 절 보더니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디 가느냐며 천진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니 아직 아빠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저를 보더니 어쩐 일로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나 이제 엄마랑 산다고 그 인간이랑은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아빠 보내고 이렇게 힘든데 너까지 왜 그러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있던 일도 말씀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기가 막혀하며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러냐며 속상해 하시더군요. 남편에게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그냥 문자로 이야기했어요.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가정가구는 남편이 알아서 쓰든 중고 거래로 팔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며 왜 장례 잘 치르고 와서 이러냐고 하기에 네 잘못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 보내드리고 온 그날 제게 명절 음식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이나요? 게다가 시부님도 병원에 누워 계셔서 명절 전에 퇴원도 못하실 뿐더러 퇴원을 하신다 해도 큰 집에 가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제가 가서 명절 음식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저 남편이 제게 혹시 명절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매년 지내는 명절인데 왜 그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매년 안 지냈다고 했고 내가 내년에도 안 지낸다고 했냐고 올해가 문제이지 않냐고 나는 아빠를 오늘 보내드리고 왔는데 차례를 지내도 우리 아빠 차례를 지내고 싶지 얼굴도 모르는 너네 조상님 차례를 가서 지내며 음식을 해야겠냐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남편이 되어서 커버를 쳐주진 못할 망정 되려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놈의 명절과 음식 이야기를 대체 몇 번을 하는 거냐고 나는 너 같은 인간이라 더는 못 살겠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음식 해줄 수 있는 여자 만나서 새장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슬픈 건 알겠지만 당장 다가오는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슬픔에만 젖어 있기에 그냥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며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이게 정말 제가 이상한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정말 과민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인간하고는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벽이 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서 병원 계시는 분에게 너무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차피 하시게 될 일이니 말씀드리는 게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고 하시기에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며 이렇게 공감 능력 떨어지고 마치 나의 시댁에 일하는 사람 정도로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 살겠냐고, 이렇게 헤어져야 할 운명이라 우리가 6년을 사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나 보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당신께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운 당신 탓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두 분의 성정을 반만 닮아서도 좋았을걸. 어쩜 저렇게 모질이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머니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혼은 한다고, 최대한 빠른 기간에 마무리하고 갈라서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참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시부모님 두 분께는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이혼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혼 과정이 시작이겠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확고한 만큼 빠르게 갈라서려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은 제가 언제든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웃기지도 않죠? 그런 인간을 제가 선택했으니 누굴 원망할 수 없는 거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며 그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